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를 띄울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의 김용태 최고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자, 오늘은 이철규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이철규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의원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게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저희가 김용태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할 때 네, 그 의원님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좀 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한 의원님의 이제 견해를 좀 여쭈려고 하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사실관계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 네. 그 김용태 최고위원이 주장이 뭐였냐면 네, 이철규 의원이 과거에 지도부를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시고 하셔서 이철규 네. 의원이 당 대표실을 찾아오셔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다. 이런 일이 네. 있었다고 어제 주장을 했는데 관련 사실이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오늘 수도권이 비 피해가 너무 큰데요. 네. 이런 날 좋지 않은 얘기를 시작드리게 돼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네. 저기 아침에 비 피해 받으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드리고 네. 출근길에 불편이 있었을 텐데 안전하게들 출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지만 참으했지만은 음.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 저는 안타까운 게 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음. 사실을 말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허위의 발언을 하게 되면은 본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과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든가 이해를 구하는 게 사과입니다. 네네.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었고요.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본인이 잘못 알았으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정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고집을 부린다면 이후에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을 묻겠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사실조차 없는 겁니까? 아니면 만나기는 했는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가요? 제가 임명될 때까지 이준석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고요. 임명된 이후에 네. 당연히 당 대표니까 보고도 해야 되고 만나야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그때 그런 얘기 할 처지가 아니고 제가 오히려 훗날 좀 시간이 지난 훗날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과라는 게 무슨 정치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저에게 고통을 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혹시 그 사무부총장 그 임명을 잠깐 그 제지했던 그때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죠. 전 대선 과정에서? 저 대선 과정이 아니라 자기 사적 감정을 가지고 했는지 뭔지 몰라도 저의 저기 터무니없는 일로 임명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그 앞전에 지난해 8월에 어디에도 잘못이 적시된 게 아니라 확인해보라는 가지고 저에게 사적 제재를 강하거나 마찬가지로 탈당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 탈당을 요구할 때 숨겼습니다. 권익위가 통보된 내용 자체를 블랭크 해가지고 숨겨놓고 마치 큰 잘못이 있는 양 탈당 요구 대상에 넣은 것이 나중에 전혀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죠. 제가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사무부총장은 정확히 이제 전략기획부총장. 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잠깐 뭐 임명을 보류하고 뭔가 반대하는 반대했죠. 네. 벌써 반대했는데 임명권자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요. 예. 당 우선권을 가지는 후보였습니다. 결국은 당 우선권이 발동돼서 임명이 된 것이고요. 임명이 된 이상 그 역할에 충실해야지 내가 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그런 감정 때문에 제가 사적 감정 가지고 안 보거나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어떤 사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차피 그때 당무 우선권은 또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대표한테 당 우선권 본인이 동의 없이 당 우선권이 발동돼서 임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준석 대표한테 굳이 사과할 이유도 없었다 이런 취지. 없었고 제가 사과를 받을 일은 있어도 사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김용태 최고가 무슨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막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말은 김용태 우리 최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막말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 며칠 전에 SNS에 달을 보고 짖는 개라는 뜻의 망월 패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올리셨어요. 어떤 뜻으로 이걸 올리셨던 걸까요? 이 작금의 사회 현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작금의 현상이 마치 가면 달을 보고 짖는 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했는데요. 사회 현상을 비유한 겁니다. 이런 현상에 당사자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그분들에게 좀 특정인을 제가 찍어서 말씀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특정인을 연상시키는가 하시는가 본데요. 네. 제가 특정인을 찍어서 이름 덕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앞전에 글처럼 뭐 지구를 떠난다는 분이 왜 안 떠났냐고 해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글도 없어요. 그런데도 발끈하는 걸 보니까 아마 우리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건 누구나 책임 없는 자, 관계 없는 자를 걸어가지고 공격하고 폄훼하고 비하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그런 행위를 지적해서 올린 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현상이라 하면 어떤 걸 이제 뜻하는 거죠? 작금의 현상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제가 굳이 또 제 입으로 말씀을 제가 표현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는데요. 다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고 세상에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대통령 보고도 필요하면은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져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뭐 또 머슴이니까 내 말을 따라라 한다고 편리하게 이렇게 뭐 뭐랄까 좀 확증 편향 증세를 가진 분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꼭 한 건 이게 뭐 특정이 이게 연상이 된대요. 그날도. 아니 관계없는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삼성 간원이 삼성 간원이 또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직원이 반기를 드는 것이지 뭐랄까 형용모순 이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당치 않죠. 그런 얘기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거를 이미 예고를 했는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하면은 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쟁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억울하다면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 쟁송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셨어야죠. 그때 안 하셨잖아요. 못 하셨잖아요. 그때 못한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네, 저는 저기에 못한 걸로 봅니다. 그분이 만약에 안 하신 거라면은 이후에 이 모습이라는 게 지금과 다를 겁니다. 안 하고 당을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다른 거죠. 안 하셨다면은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설령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죠. 법원의 영역이죠. 판사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근데 저는 그 행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둘째치고 지금 당원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력 이른바 이제 국바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 집단 소송 및 탄원서 제출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한마디만 듣기 싫은 말씀이 되겠지만 그분들한테 그분들 당 생활 우리 당에 당 생활을 저도 오래 안 했습니다. 한 불과 7년 남짓한데요. 7년. 그분들 우리 당에 언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당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하신 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정말로 정치를 하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논리와 경우로 해야죠. 상식으로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꿔 다니면서 쏟아냈던 말들 그들이 몸담았던 정당에 끼친 해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후 문제에 대한 좀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인터뷰할 때 김용태 최고위원이 또 하나 주장했던 게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예. 김용태 최고위원이 아직 사퇴를 안 하셨으니까요. 예. 그분의 말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의원은 그러니까 원내 대표를 선출할 권리가 있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의원 한 분 한 분이시잖아요. 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히실 수 있지 않습니까? 평가로서. 근데 한 사람을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요소가 작용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런 걸 공개적 이 방송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직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비대위 활동 기간을 설정할 거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도 마치 이것이 어떤 이 전체 다수의 같이 연관된 분들의 생각이다 뭐다 하고 자꾸 이른바 윤핵관 또 이런 식으로 묘사할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일단 원인 진단이 좀 궁금한데요. 의원님은 그 원인을 어디에서 지금 찾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이 생각입니다. 네네. 이 현상에 대한 제 시각이니까. 네네. 당내 기본적인 당내 분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과 이 대통령실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당이 대통령 선거 중에도 물론이고 이후에도 한 번도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협조적인 경우가 없었다 이겁니다. 늘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조언을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것은 누구를 공격하고 또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지. 그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게 하는 거 아니죠. 대표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권한 없는 일개 당원이라면은 SNS에 글을 올려도 되고 언론에 기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비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당 대표는 모든 것이 그 당을 대표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네.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런 혼란도 아마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 혼란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집권하다니까 당내 분란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 책임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전통적 지지자들이 볼 때는 왜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출범하면은 그동안 그릇됐던 걸 적폐들이겠죠.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적폐현상이라고 하는 과거에 잘못들이 있잖아요.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이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저로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이 제보자들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는 우리 현장에 듣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 어저께 그 장관 한 분이 사퇴를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조금만 무엇인가 일을 하려 하면은 이 내용 자체, 그 정책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지금 가릴 것 없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요.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설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전부 다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정부의 이 추동력을 이게 약화시키고 힘을 빼서 정부가 올바로 국민들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게 이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이제 그런 진단을 해주셨는데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진단에 따르면 대통령실 개편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만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건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만 전부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원인들이 좀 더 크더라.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면 못한 것도 잘못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게 이 권한을 가진 자, 책임이 있는 이 자들은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대로 또 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은 수석 비서관 또 비서관 나름대로 다 책임 권한도 있지만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마디 더 붙이면은 저는 뭐 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분들이 뭐 공격을 하고 하는 것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어저께 뭐 이 젊은 우리 최고위원이, 정치를 왜 하는지, 제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는 정치를 하지 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 당에, 우리 당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분들이 됐는데, 우리 유권자들 모욕하는 우리 김용태 최고의 이런 말은 거의 망언의 수준이다. 제가 얘기하고 반드시 사과가 뒤따르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피해가 큰데 국민들 피해 없도록 단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